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제가 이거 하프타임 할 때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제 영상마다 달고 다니는 악플러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허위사실. 제가 뭐 예. 유튜버 카라큘라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받고 오정 예. TV를 출연시켜줬다. 예. 근데 심지어 이제 전민기 씨 얼굴까지 달고 다니면서 예. 그래서 민기 오빠가 그 얘기를 다 하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 예.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악플 저는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렇군요. 네, 고생하시는군요 지금. 네, 이게 예. 뭐 인기에 이게 비례하는 겁니까? 예. 저는 타격감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인기가 있으면 원래 악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권앵커님 예. 악플도 조금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기 때문에 예. 악플이 너무 없어요. 예. 아시죠? 뭐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2502님께서 국민들도 높은 분들 밥 먹는 모습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까 싶어 기대한 거죠. 예. 근데 무슨 밥 먹는 모습 보이느니 연기를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또 그 만찬을 보고 싶어 했던 일말의 이유는 뭐라도 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까 해서 그런 건데 네. 지금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래. 예. 네, 매직 아이님께서 국민들 목숨이 걸린 일인데 대통령이란 분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여당 대표라는 분은 눈치 보면서 본인 존재감만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예. 네. 예. 자, 2426님께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의 부모와 자식이 죽어나가도 강대강으로 힘겨루기만 하니 저는 정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우선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저희가 또 의료대랑 관련한 그렇습니다.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예. 5019님께서 우리 남편 73살이에요. 개인 택시, 당뇨병 입구에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사고라도 날까, 당뇨로 쓰러지지 않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너무 요새. 많으시죠. 예. 뭐 집안에 지병이 있는 분들 한 분 안 계신 집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 집안이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요. 맞습니다. 의료 이 붕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의료 공백 사태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이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의료 개혁에 입장 변화 없다. 예. 추석 응급실 특별 대책 마련 중이고 대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만 하나만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중재 움직임도 거부했고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이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개혁 방향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대비를 해가지고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가지고 시행하고 나섰으면 어느 국민이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앞두고 툭 던져가지고 아무런 대책 물론 의사들 의사 인원 증원하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던질 줄은 몰랐죠. 그것도 2,000명이란 왜 포항대. 갑자기 2,000명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혁 과정의 고통을 국민한테 견디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견디는 것도 또 뭐 경제적 약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그 주변에 어떤 가족의 목숨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개혁 과정의 고통을 견디라. 그리고 이게 개혁이 과연 되고 있는 겁니까? 붕괴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붕괴로 가고 있죠. 이미 붕괴되었다라고 의료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는데 오늘 사실 간호법이 그리고 예. 여야의 합의로 통과가 됐죠. 이게 보니까 19년 만에 빛을 보게 됐지만 이게 의료 대란의 수습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를 예,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어떤 노인들 모시고 계신 분들 보면요. 네. 조금만 아프셔도 가슴이 철렁철렁하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네. 예,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이제 노모가 계신데 네. 어디 뭐 하여튼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1분 1초를 다퉈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 가는데 서울에서도 10시간이 넘는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흔히들 노안으로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다른 어떤 이게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었나 이런 어떤 울분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냥 노인들은 돌아가시면 노안으로 돌아가신 걸로 치부를 해버리지만 네. 그 중에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없었는가? 그럼요. 뭐 이런 어떤 분노와 불안감들이 점점 확산되는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특히나 또 아기 있는 집은요. 뭐 아기 키우시니까 네, 당연하죠. 열나고 하면 요새 굉장히 걱정, 뭐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이들 또 받아줄 수 있는 응급실은 또 많이 없다네요. 보니까. 안 그래도 소아병동은 예. 부족했는데 이제 더 부족해진 상황이고 저는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예. 추석 때 보니까 2022년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추석 연휴에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평균보다 1.5배가 많고 관통상 2.4배, 화상 3배 등 평소보다도 훨씬 사고가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의사가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번에 체감하는 추석 응급 환자는 거의 4배 이상.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에 정말 아프면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실감이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장 조속한 그런데다가 내일 보건의료노조 8만 2천 분께서 총 예. 파업에 돌입합니다. 의료기관 61곳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의료 붕괴인 상황에서 이 의료인 이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까지 겹치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와장창창창 지금 공백과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뭐 아까 어떤 여당 의원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인식은 달나라에 가 있는 것 같다. 뭐 관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서 네. 이게 어떤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오기로 비춰지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보이질 않잖아요. 전혀 지금. 아니죠. 예. 타협의 의지가 보여지지 그냥 난 않았죠. 내 갈 길 가고 이건 뭐 반드시 내가 이길 거야. 뭐 이런 어떤 생각 같은데 네. 그게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가지고 개혁이 쉽지 않을 텐데 이 개혁 방향은 과연 제대로 잡혀 있느냐 이런 어떤 근원적인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네, 2,000명이 왜 2,000명인지 그렇습니다. 근거도 밝히지 못한 채 2,000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되면 압박을 하고 압박이 안 되면 어떻게 뭐 강제로라도 해서 이거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이거 뭐 아이가 떼써서 2,000명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확히 이런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 혹은 국민들의 어떤 공포, 우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굴러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통령실에서. 네. 저는 더 근원적으로 대통령이 생명 존중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었던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도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 이걸 더 진짜 무겁고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제발 정말 일단 상황 인식이라도 심각하다는 걸 좀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일단 네. 예. 의료 대란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보건 당국은 이달 말이면 주당 35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건강한 분이라면 감기나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저 질환이 있거나 연로하신 그렇습니다. 분들에겐 굉장히 위험한데 중요한 건 검사 키트와 치료제의 수급이 또 원활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막 지금 코로나에 지금 의료 붕괴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과 코로나 겹치고요. 또 날씨 쌀쌀해지면 또 감기들 번질 텐데. 네. 뭐 건강한 젊은 사람이나 장년층이야 뭐 큰 걱정 있겠습니까만은 네. 뭐 그분들도 모르는 거고요. 네. 이거 뭐 잠깐 아프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점점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증상이 심각해도 응급실 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치료자가 부족하니까 감기약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의료 현장의 연쇄적 파장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아플까 봐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정말 이거는 근데 정말 쉽게 예. 그거 2,000명만 철회하면은 좀 그래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희망의 끈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협상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걸 이대로 계속 이건 뭐
타협의 문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인 거죠. 마치 예. 처음에 용산 이전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돼 했지만 밀어붙였잖아요. 예. 그때 확실히 막았을 수도 있었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 지금은 더 심각한 부분이죠.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온몸으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가 정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네.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추석 때 예. 보니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 진료를 지원하는 걸 지금 정부의 대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대책, 이게 대책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구를 위한 대책인 건지 응급실 비용 올리면은 응급실 덜 가게 되니까 뭐 이런 얘기인가요? 누가 돈 많아서 지금 응급실 갑니까? 예. 응급실의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고 어쨌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